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탱화 속에 나오는 10대 제자와 그 위치, 그리고 보살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각원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시면 정각원에 있는 탱화의 각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프레시를 올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오른쪽 배너에 들어가면 제일 꼭대기에 정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들어가지시면 밑에 쪽에 글씨 있는 데를 누르시면 거기에 또 정각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정각원에 들어가게 되시고, 정각원에 이렇게 위에 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각원 소개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탱화 설명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프레시 탱화 설명 속에는 불교 미술에서 탱화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문수보현은 어떻게 모시는가, 대웅전은 어떻게 모셔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법당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면 좌우보처로 문수보현을 모시든가 아니면 제와가라보살과 미륵보살을 모시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면 좌우보처는 관음세지 보살이 모셔지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죠. 고려 후기를 지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보처로서 관음세지가 대세지 보살이 지장보살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원래 부처님의 좌우보처가, 아미타불의 좌우보처가 관음세지로 정형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민중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지장보살을 부르는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불은 아미타불이지만 좌우보처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라도 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관세음보살의 그림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강진 무의사로 기억이 되는데요. 무의사 법당에 있는 좌우보처가 대표적으로 고려 후기의 불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무궁무진한 불교 철학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부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사찰이나 혹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찰에 가서 대웅전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시는가, 또 그리고 그 부처님과 중생을 연결시켜주는 보살상이 있는데 그 보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예불문 속에 나오는 문수보현, 관음세지 보살이 어떤 보살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보살을 이야기하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명계를 위해서 지장보살님, 그리고 미래세에 우리들에게 모든 중생들을 다 그때까지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륵부처님이 3번 오셔서 설법을 하신다는데 그 부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지만 미륵보살이 계신단 말이죠. 그 미륵보살이 미래의 보살이라고 한다면 과거세에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주셨던 보살이 계십니다. 이 보살이 바로 제와가라 보살입니다. 그 제와가라 보살은 당시에 부처님의 모습으로는 연등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과거의 연등 부처님, 지금 세상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 세상에는 미륵 부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미륵 부처님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보살로 계시니까 미륵 보살. 연등 부처님은 이미 지금 세상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지나간 부처님. 그래서 지금은 저 다른 세상에서 보살로 계신다 이죠. 그래서 제와가라 보살로 모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법당에 가면 자신 있게 자 여기 있는 보살은 이런 보살이다라고 설명하고 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개 보면 태화에 10대 제자가 모셔집니다. 그런데 그 10대 제자의 모습이 특징이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섭존자 같으면 부처님의 법을 받으셨으니까 뭐 호를 하나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장자를 들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도들이 보면 아 저분은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바로 법을 받으신 분이니까 그 표시가 저기에 있으니까 가섭존자구나 이렇게 알면 좋은데 이렇게 그림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 모습을 보고 알 수도 없고 그럼 대충 그래도 1제자와 2제자는 부처님의 좌우 보처와 같이 좌우 보처 보살처럼 가장 가까이에 모셔지니까 아 이분이 가섭존자 이분이 안한존자라고 이렇게 유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젊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분이 안한존자, 머리를 파랗게 해서 마치 지장보살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분이 바로 안한존자,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짝으로 이런 분이 가섭존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태화 속에 10대 제자 가운데 1제자와 또 2제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보살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장보살은 석장을 들고 있으니까 참 쉽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나 또는 보살의 어떤 설명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억했다가 아 저렇게 모셔진 분은 바로 이런 보살이겠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아 불교 문화를 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산회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보셨어요. 그 꽃을 보고 미소 지은 분이 바로 가섭존자입니다.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앞으로 내가 없는 세상에는 이 가섭존자가 나의 법을 이을 것이다. 그래서 제1제자가 된 거예요. 영산 당시 수불부처 10대 제자 16성, 16나 아니죠. 500성, 500나. 독수성이, 독성이죠. 성문, 영각, 보살. 그런데 이 영각을 우리는 보통 독각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주. 여기서 1200이는 금강경에 보면 1250 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금강경이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통 1200 대중이 있었구나. 아마 1250이지만 1200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0 제대 아라한들에게 우리가 절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그리고 불타야중, 달마야중, 그리고 문수, 보현, 관음세지, 사보살과 함께 그 다음에 지장보살, 마살에게 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10대 제자와 16성, 500성, 1250 인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서건동진 거바해동. 이 말은 서건이라는 말은 여기서 선역 서자에 우리 근곤할 때 양, 근 그것을 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서건이라고 쓰는데 아마 인도는 뜨거운 나라니까 그래서 서쪽에 있는 뜨거운 나라로 서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서쪽에 있는 나라가 인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땅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인도였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여행을 가보니까요. 여행을 가보니까 인도 땅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제 그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산이 있고 여기가 이제 티벳이라고 하는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중국에서 경계가 되는 게
가욕관을 중심으로 동서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중국 땅이고 서쪽은 그 당시에 말하자면 뭐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 땅까지 건너오는 그 말하자면 곳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그럼 여기에는 그때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여기에는 대월지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월지국. 여러분들이 혹시 그 한국 불교사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불교사에 보면 백제에다가 계율과 이 불교 경전을 전해준 분이 바로 침유왕 원년, 말하자면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말하자면 불교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면 바로 이런 대월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월지국은 사실은 그럼 누가 정벌을 했느냐? 여러분들 당나라 시대에 고구려 장수가 고선지라고 하는 장군이 2만의 병사를 이끌고 중국 서쪽에 있는 늘 중국을 말하자면 귀찮게 하는 그 나라를 정벌하러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해요. 2만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코 큰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자면 북쪽으로 올라오기 이전에 아마 잘못하면 고선지 장군하고 알렉산더 대왕하고 아마 그 밑에서 올라오는 병력하고 만났다면 이상한 전쟁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당나라 현종이 당시에 양귀비한테 빠져 있어가지고 양귀비 때문에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선지 장군이 거기에 가서 부족장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묶어가지고 보냈어요. 그 보낸 것은 그 사람들에게 황제가 좀 훈계를 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조공이나 잘 바치라 이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영지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보냈는데 당 현종이 그걸 그대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거기 잡아온 사람들을 감히 황제에게 대항하는 부족이라고 그냥 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있던 부족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의 최고인 부족이 장이 가서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고선지 장군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길 때는 쉬웠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압박과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일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3.1 독립운동 하듯이 그 불길이 솟아날 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선지 장군을 잡아다가 그만 고선지 장군이 죽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중국 땅이 지금보다 더 넓어졌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아마 그 공산당 힘이 세니까 크게 이제 말하자면 영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중국이 사실은 남쪽까지 통일하게 된 것은요, 중국 자체 힘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말하자면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까, 어쨌든 대단한 그 말하자면 전쟁을 잘하는 성부사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조나라도 전부 다 통일을 시키고, 지금 우리가 차 마시는데 그 차 가져오는 그쪽이 바로 그 조나라입니다. 사실은 당현종이 몇 번이나 거기 전쟁을 하러 보냈다가 그 강도 제대로 못 건너보고 10만 병사가 그냥 몰살합니다. 그런 나라를 이 징기스칸이 정벌을 합니다. 조나라라는 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문화가 참 특이한 문화인데요. 이제 이런 중국이라는 땅에서 봤을 때 서건 동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사의 나라 인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인도기보다는 인도 북쪽입니다. 이게 여기 말하자면 이게 판자브 지방이고 이게 겐지스강인데요. 이쪽에서부터 여기 이르는 땅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손오공이 화염산을 건너가는데 그쪽 두낭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경계가 되어서 서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진, 진은 당시에 중국입니다. 동쪽으로는 동진, 그러니까 서쪽으로부터 중국 땅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해동, 바다 동쪽, 바다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해 바다입니다. 예, 그 황해, 예? 그 바다를 건너서 동쪽에 있는 나라. 이건 점잖게 표현한 거고 동쪽 오랑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오랑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본도 오랑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말을 사실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해동이라는 것은 저 변방의 나라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급아라고 해서 말하자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말이죠. 우리나라 해동. 예. 해동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해동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경주시 석장동 정가원 청정술지 도량 이렇게 이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시식할 때 그 영가를 청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대령을 할 때 그 사바세계 이렇게 합니다. 사바세계를 이제 들었어 말이죠. 일사천하.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성신주와 남성부주와 서우화주와 북구루주. 그 사신주 가운데 남쪽에 있는 남성부주. 예. 그래서 사천하, 남성부주, 동양, 대한민국.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그리고 뭐 선도산 아래. 예. 아니면 경주 남산 아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